창덕궁의 깊은 겨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밤, 어린 궁녀 임씨는 얼어붙은 돌길을 밟으며 동궁전의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 세자의 아이를 품은 그녀는 진통을 홀로 겪고 견디고 있었다. 산실청도 언유도 없었다. 남편이라 부를 수 있는 세자는 역시 오지 않았다. 왕실의 여인이라 하기에 지나치게 고요했고 한 사람의 인간이라 하기에 지나치게 외로웠다. 조선의 궁궐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조차 부정당한 그녀는 여자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궁은 관심이 없었다. 다만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기 김포 몰락한 양반가의 교수.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고 그녀는 이름 대신 임씨라 불리었다. 12살의 간택력을 따라 궁으로 들어봤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애야, 입을 닫고 고개를 숙여라. 내 발자국이 너의 운명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궁에 들어온 임씨는 세자의 시중을 드는 양제가 되었다. 말이 적고 발소리가 가볍고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는 등불마저 부드러워졌다고 했다. 마치 저 빛이 그녀의 침묵을 대신해 세상과 속삭이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폭우가 내리던 밤, 영조의 꾸지람에 숨이 조여오던 세자는 조용한 곳을 찾아 비를 헤치고 왔다가 임씨가 밝히고 있던 등불 아래로 발을 멈춰 섰다. 두 사람이 만남은 사랑이라 부를 수 없었다. 그러나 두려움과 외로운 숨이 뒤엉킨 순간 그들은 서로의 고요 속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식을 발견했다. 우연히 반복되고 반복이 마음을 흔드는 동안 세자는 그녀에게서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다. 그녀 또한 세자의 그림자에 서며 있는 슬픔을 보았다. 하지만 궁궐은 비밀을 품어주는 곳이 아니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임씨의 뱃속에 새 생명이 길들었다는 것을. 질투는 잠시였고 그보다 더 깊은 연민이 그녀의 가슴을 지나갔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동궁 전체가 흔들릴 것이 뻔했다. 출산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치러졌다. 왕손이 태어났으나 축하라는 단어는 금지되었다. 영조는 크게 노했다. 낮은 신분의 여인에게서 세자의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의 평생의 상처를 찌르는 칼과 같았다. 궁인들은 그 아이를 그것 이인이라 불렀다. 이름을 주는 순간 존재가 생기므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이름을 지워버렸다. 임씨는 말없이 모든 것을 견뎠으나 침묵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더 많은 시선과 더 날카로운 말들이 그녀를 겨냥했다. 궁녀의 피가 왕맥을 들이피구나. 세자는 점점 무너져 갔고 부자 사이에 고름 파국으로 번져갔다. 그리고 마침내 뒤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왔다. 새가 하늘을 잃은 듯 한 사내는 숨을 잃어가며 여덟 날을 붙었다. 뒤주에서 사라져가는 목소리를 들으며 임씨는 멀리서 두 손을 모아 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세자는 죽은 다음 날 궁은 그녀의 두 아이의 흔적을 서둘러 지워냈다. 방은 비워지고 이름은 사라지고 문은 그녀의 등을 향해 칵 닫혔다. 굽은 어깨 위로 떨어진 문소리는 한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소리였다. 그 후의 삶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5해 동안 임씨가 어떤 방에서 숨을 쉬었는지
두 아이를 무엇으로 먹여 살렸는지, 어떤 밤에 울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영조가 뒤늦게 내린 맹으로 작은 집 한 채가 주어졌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새사랑과 쌀 약간뿐이었다. 그 집은 양재궁이라 불렸지만 그 이름은 그녀를 이유로 해주지 못했다. 그녀는 그 집에서 홀로 생을 마쳤고 죽는 순간까지도 신분을 바뀔 수 없었다. 도율 위에 새길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긴 시간이 흐른 뒤 정조의 손자 순조는 그녀를 궁으로 다시 불렀다. 정일품 숙빈. 생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이름을 사후 126년 만에 받았다. 조선에서 가장 철저히 지워졌다가 가장 늦게 다시 불린 여인, 그 이름 없는 여인의 삶은 그리하여 비로소 한 줄의 빛을 얻었다.